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11일 말복입니다. 그야말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병묵의 팩트의 대표 최병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최 대표님 8월 1일 최병묵의 팩트 론칭하고 오늘로서 딱 열흘 지났네요. 열흘 지났습니다. 그래서 네. 첫날 네. 사실 2건을 올렸는데 네. 그 이후에 이게 보니까 창고에 좀 뭐 물건이 쌓여야 좀 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유튜브 확인해 봤더니 오늘로서 구독자가 4,295명이니까 성적은 상당히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 네. 상당히 빠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빨리 10,000 찍고 50,000 찍고 100,000 찍고 200,000 찍기를 기대하면서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최용무의 팩트 꼭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네. 지금 뭐 일본 아베한테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베한테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선거는 불과 2020년 4월 15일 총선 21대 총선이 불과 8개월밖에 안 그렇죠. 남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가을 바람 이제 슬 불면은 본격적인 이제 공천 경쟁, 공천전 시작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기국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기국회 때는 사실 네. 약간은 정치 휴직이니까 네네. 그거 뺀다면 정기국회를 조금 일찍 끝낸다고 해도 네. 사실상 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거, 역대 선거하면은 저희가 기억에만 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985년 2.12 총선 때 네. 그 당시에 보면 집권당인 민정당이 아주 강호였죠. 이종찬 의원에게 네. 당시 YSDJ가 뒤를 콱 밀어주는 이민우, 그렇죠. 아주 노정치인이었던 네. 이민우 당시 대표를 갖다 공천했고, 그러니까 그때가 신민당을 처음에 창당했을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추협이 민주협이 신민당 창당하고 창당해서 사실은 그때 창당해서 이제 종로 중구를 흔히 정치 1번지라고 하잖아요. 네네. 여기를 누구를 보낼 것이냐는 걸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여러 차례 네. 그 말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때 YS가 사실은 결심을 한 거죠. 네. 여기를 이민우라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민우가 누구야? 다 이 정도였었죠. 사실 그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랬습니다. 예. 그때는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예, 보안사 있을 때죠. 네. 네. 이른바 보안사에 있을 이른바 때입니다. 보안사 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 종로 하면 흔히 네. 정치 1번지, 정치 1번지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1번지는 강남 아니에요? 강남. 그건 이제 뭐 사실은 예. 그 85년에는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도 전입니다. 네네. 사실 그렇죠? 네, 이제 예. 이렇게 구획 정리만 해놨을 때 그렇죠. 아닙니까? 85년이면. 그런데 그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그게 어디서부터 처음 말이 생겨났는지는 분명하진 않은데 네.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네. 국회 수첩 많이 보셨잖아요. 예. 국회 수첩 이렇게 열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종로입니다. 종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예. 첫 페이지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종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정치 1번지 얘기, 그러니까 이른바 왜 행정자치부 옛날에 내무부 개념으로 따지면 예. 국제순이라고 하죠. 그렇죠. 건재순의 구를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서울,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종로다. 예, 종로 국회 수첩. 그렇죠. 이게 국회 수첩입니다. 예, 1번 종로 정세균, 그다음에 중구 성동구 갑 홍익표, 그렇죠. 중구 성동구 을 지상욱.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네. 종로 중구가 한 지역구고 그렇죠. 1구 2인제 때 아닙니까? 1구 2인제 때. 1구 2인제 때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네. 그 이종찬이라는 막강한 예. 그 집권당의 실세가 있었는데 네. 그 실세와 겨뤄서 과연 2등도 할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정도의 불안하던 시절. 더군다나 그게 정치 규제에서 풀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YS와 DJ가 힘을 합쳤다고는 하지만 네. DJ는 그 해의 총선 2월 초에 네. 사실 귀국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상 YS 혼자 총선 전략을 다 짜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민우 씨를 공천을 해서 돌풍을 일으킨 게 바로 종로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종로에 네.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다음에 보면은 역대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윤보선 빼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국회, 물론 이승만은 국회의원 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합니다만은 네. 초대 국회의장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박정희, 전두환 두 분 다 국회의원 안 하고 대통령 되었고, 그렇죠. 노태우는 비례대표만 했어요. 전국구만. 비례대표였죠.
그 중간에 그 왜 승진해서 대통령 되신 분 있잖아요. 그 사실상 승진해서 최규화 대통령. 최규화도 거기서 국회의원을 안 안 했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지내서 첫 번째 대통령 된 분이 YS고, YS. 그다음에 그다음에 DJ DJ. 그다음에 이명박. 노무현이. 노무현, 이명박. 근데 노무현, 이명박 두 이명박이 사람이다. 종로에서 당선이 된 국회의원 적이 했어요. 있죠. 그것도 국회- 종로에서. 종로. 그래서 저는 그래서 1번지다. 1번지다. 근데 그분들이 대통령 하기 전부터 벌써 종로는 1번지가 돼 있었어요. 한번 그렇습니다. 따져보죠. 뭐. 여하튼 예. 그런저런 인연과 상징성 네. 이런 것들이 응축된 데가 바로 종로입니다. 종로입니다. 근데 종로가 지금 뭐 종로 국회의원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무진장 전국의 네. 무주진한 장소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근데 4선 때부터는 이른바 험지 출마론 그 험지- 때문에 서울로 지역구로 서울로 옮긴. 지역구로 옮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금 이제 현재 재선지하고 있죠.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원을 갖다가 지금 지역구 의원을 종로에서는 종로에서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거세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네. 이게 현재 지역위원장이 버티고 있는데 네. 그 자리에 가서 가서 인사 가서 네. 제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과거 경험으로 보면 옛날에 귀싸대기 뺨 맞습니다. 맞- 뺨 귀싸대기 맞죠. 맞습니다. 이게 뺨 어따대 맞고. 새빨 귀때기 새파란 게 말이에요. 우리 여의도에 가서 흔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자기 지역구에 누구는 그러더군요. 인근 지역구에 파리가 2마리만 날아다녀도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기 지역구에 현 정부의 실세라는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를 왔다. 이거는 형님 좀 이번을 마지막으로 나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임종석 지금 전 비서실장이 열심히 뛰고 있죠. 그렇잖아도 종로에 사는 제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더니 네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주변에는 네. 거의 공천을 받은 것인 양 이런 식으로 시사하면서 네. 열심히 그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최병묵 의원 오신다고 그래갖고 어제 전에 오후에 후배를 하나 만났던 후배가 형님 내일 그 최병묵 의원 오시면 꼭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기가 어떤 개인 사업하는 분인데 사업 네. 때문에 종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상인들을 만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네. 임종석을 갖다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국회의장 끝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걸 끝나는 거 아니야? 지역구 출마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죠. 지역구 당연히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대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예. 그게 2000년부터 관행적으로 굳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전에는 국회의장을 하고서도 네.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거나 비례대표가 되거나 한 네.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찾아보니까 네, 네. 2000년에 네. 이만섭 국회의장 시절 이후에 네네. 아무도 국회의장 이후에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당선된 분이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것이 국회의장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 그렇죠. 마지막 자리였다. 더 이상은 이제 뺏지는 않다는 거죠. 빠져난다는 뭐 거죠. 상인 고문 뭐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네네. 뺏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하게 저거랑 일치해요. 왜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를 그렇죠. 국회법에 명시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2002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2002년일 거야 예, 아마. 그때 아마 그 이회창 총재 시절입니다. DJ 정권 그렇죠, 시절이었고 그렇죠. 그때 보면 국회의장은 중립이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의장에 당선되는 순간 일단 당적을 이탈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 다음 날 이탈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당적을 이탈하면 그 정신에 따라서 네, 네. 그러니까 당적 이탈이라는 게 뭐예요? 여야의 그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립이다 이거죠. 그런데 국회의장 마치고 나서 또 여든 야든 어느 한쪽에 가서 내가 출마한다고 그러면 그동안 당적 이탈 기간은 결국은 뭐 위선적 행태밖에 안 그렇죠. 되잖아요. 아마 그런 걸 감안한 것 때문에 예, 예. 사실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당시에 국회의장을 2번째 할 때예요. 네네. 그때가. 그래서 이제 의미는 없고 네. 국회의장을 맨 처음 한 게 그 다음이 박관영 국회의장이었는데 박한영 의장이 그걸로 끝났죠. 박관영 의장이 내가 그 사실은 국회의장을 마치고 나면 지역구에 출마 안 하는 사실상의 첫 번째 관행을 만들겠다라고 네. 하죠. 근데 요때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요때 사실은 박관영 국회의장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최 의원이 조선일보에서 요때가 정치부 차장 때인가요? 차장 때죠. 예, 예, 예. 정치부장 요때 뵌 적이 있어요. 네네. 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 마침 당적 이탈 얘기가 나오고 예, 뭐 예. 지역구 출마 얘기가 예, 나오고 예. 이럴 때요. 그래서 제가 박 회장님 그랬지. 그 박 회장님 아니 지역구 출마하시면 또 되죠. 그래서 부산 동네니까 네네. 되죠. 그랬더니 아이 최 팀장 이렇게 얘기하는 최 팀장 내가 말이야. 난 지역구 관리 그래도 열심히 하거든. 물론 부산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네네. 부산에 다른 그 똑같은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네네. 한나라당의 도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내가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나는 죽기 전날까지 국회의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지역구가 탄탄하던 데입니다. 아. 그런데 딱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마친 뒤에 그 뒤에는 더 이상 지역구 출마 안 한다는 관행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날까지 국회의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이라고 한 걸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 제가 알기에는 정세균 의원, 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무진장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그 사이에 또 장관도 했죠. 그렇죠. 장관도 제가 정세균 의원이 저 재선 때 네. 그러니까 2001년경입니다만 제가 김중권 대표 비서실 부실장 할 때 그때 정세균 의원이 당의 네. 기조실장이었어요. 기조실장으로 기조실장은 되게 초대선들이 하죠. 예, 저 모든 걸 총괄하고 그때도 굉장히 유능했다고 뭐 김중권 대표가 굉장히 네. 보면 물론 고대 나왔습니다. 발탁을 했는데 어쨌든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도 지냈고 그 이후에 무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때도 사실은 말들이 있었어요. 정세균 이제 현재 의원이죠. 현재 네. 의원이 네. 장관 지낼 때 네. 그 직전 직책이 뭔지 기억나세요? 당의장. 대표. 그렇지 대표. 네, 당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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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하다가 당 대표가 갑자기 총리도 아니고 장관으로 가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관행 덕분에 그래도 장관 하신 분 있잖아요.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 황우여라고 당 대표하다가 네, 장관 부총리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조금 전에 보면 이제 박관영 의장이 지역구 관리 원체 탄탄해서 그야말로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돌아가시면 못하죠. 돌아가시 전날까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도 정세균 의원의 지역 관리가 탄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도요. 제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네네. 종로 지역에서.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 모교에서 뭐 졸업식 같은 거 할 때 네. 제가 그 과거에는 갔었습니다. 네네. 갔을 때 보면은 야 거기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고등학교의 졸업식에 가기 쉽지 않아요. 2월달에만 얼마입니까 종로에 동고등학교가. 참고로 해화동에는 동성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와서 또 하나 놀란 거는 네. 보통 오면은 자기가 축사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 처음에 뭐 그 앞에 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있다가 대개 이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떠요. 뜨죠. 그렇죠. 자리를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양반 저는 이제 뭐 서로 아니까. 네네. 그래서 나중에 자리를 안 뜨고 있길래 끝나고서 제가 가서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정도인데 진짜 열심히 그 하더라고요. 내공이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건대는 네. 자발적으로 내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임종석 씨는 사실 엄밀하게 하면 원래 친문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옛날 2012년 그 당시 한명숙 대표 체제 때 그 전 언저리에는 원래 손학규 쪽이었어요. 네. 저 임종석 씨가. 네. 그런데 이 양반이 어째저째 해서 대선 임박에서 양정철에 의해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이른바 이쪽 광창 팀의 좌장격으로 앉았는데 실제 보면 실세였던 양정철을 밀어내고 네. 비서실장은 꽤 찼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임종석 실장은 넘버 투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죠. 예, 이제 임종석이 대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국회의원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을 탄탄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고 거고. 있고. 자,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또 얼마나 좀 짓궂습니까? 네네.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임종석 실장이 이사 온다는데요. 네. 라고 물어보니까 네. 뭐 지역구가 사유물이 아니니까 네. 이건 다 이제 그냥 하는 말. 립서비스로 하는 얘기고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당에서 힘센 사람이 나와서 네. 지역구를 뺏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나 아니면 못 막아낸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임종석 전 실장 가지고 막아낼 수 있겠어? 그건 이 당시에가 언제냐면 예. 한 두어 달, 한 석 달쯤 됐을 때예요. 네네. 네, 석 달 좀 안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때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설이 나올 때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네. 사실은 자유한국당 종로 거긴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당협위원장은 아직까지도 빈자리입니다. 왜요? 아니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 임명을 안 한대요. 뭐 지난번에 뭐 한 1년여 전 정도에 공모할 때도 네. 뭐 몇 명이 좀 공모를 했던 모양인데 네네. 공모자가 없는 게 아니고 네. 가서 응모를 했는데 이 지역은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워놨다는 거고. 네. 바른미래당에서는 왜 강원도 출신 정문원 전 의원 있잖아요. 알죠. NLL. NLL 그 폭로했던. 그렇지. NLL 바로 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만나서 했던 NLL 네. 그 포기 발언을 갖다가 만천하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했다. 회담록. 해가지고 예. 회담록 뭐 공개하고 네네. 어쩌고 했던. 예. 왜냐면 그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이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정문원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으로 거기 열심히 지금 뛰고 있대요. 아마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공석일 경우 네. 이제 연합공천이나 뭐 합당이나 이런 거 하면 네. 내가 나가겠다. 혹시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 참 말난 김에 이게 또 하나 또 물어봐야 되겠다. 어제도 안 그래도 만났던 그 서아무개 사장이 꼭 한번 물어봐달라고 그러는 건데 황교안 대표가 내년에 비례대표 2번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로라는 그야말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뛰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최병묵 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답니다. 저는요. 네.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 정도 되면 네. 무슨 핑계를 대도 네. 응? 사실 이제 비례대표로 가라고 또 주변에서 저 아부하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 그래야 뭐 전국적으로 뭐 뭘 아우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정치국이 좀 오래 했잖아요. 예. 그렇게 나약하게 가면은 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네. 나약하게 가면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는요 예. 돌파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종로에 출마해서 떨어지느냐 붙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다만 총선이라는 게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사람이 네. 나약하게 저기 2선에서 아니면 본진에 앉아가지고 자 돌격 앞에 나가서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 저는 그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물으면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 뭐 성품으로 보나 뭐로 보나 가서 무슨 장비같이 장팔섬 휘두르면서 종로 나가는 것보다 비례대표 2번 확실히 받아놓고 그것이 혹시 쪽팔리시면 옛날 DJ 마냥 비례대표 한 14번 정도 14번이나 16번에 걸어놓고 전국을 지원 유세 나가는 게 아마 황교안 대표한테 맞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저하고 이제 논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요즘은 미디어 시대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돌아다녀가면서 선거 유세하는 거는 네. 종로 유세가 아니고 전국 유세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나 네. 종로에서 유세하는 거나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요즘. 황교안 대표님 이거 저 최병묵 의원 얘기로는요 괜히 저 발품 팔고 전국 다니지 마시고 종로만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계속 SNS 특히 기자들이 아마 벌떼같이 붙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종로 선거가 거의 전국 선거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요. 진짜 정치 1번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정치 1번지 이 종로 서울특별시 종로에 대해서 과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왜 죽기 살기로 왔다 갔다 연마 피우고 다니는지 정세균 의장은 말로는 아이고 그건 누구 사유물도 아닌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야말로 이른바 불태전에 그렇죠. 어떤 사수의 의지를 갖다 불태우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황교안 대표 내년에 비례대표 14번 갈지 비례대표 2번 갈지 아니면 종로로 출마해서 전국 SNS 선거를 갖다 주도할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황태순 TV를 통해서 최병묵 의원 만나시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최병묵의 팩트를 보시면 매일 한 번,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최병묵의 팩트 꼭 한번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옆에 주변 여러분께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깨알 같은 홍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